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원 정책을 갖고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물리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물리적인 이제 수요 사이드 차원에서 보조해주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서 하는 물리적인 정책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다양합니다만 뭐 행복주택도 있고 역세권 2030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좀 안정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도 좀 길고 이런 형태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전월세 자금 대출이라든가 저리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요자들 맞춤형, 또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오면 전세집이라든지 월세집을 LH가 대신 이제 공급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청년 주거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관련되는 포털 사이트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이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뭐 해당 사항이 없더라 해보니까 그렇게 진작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저소득 지원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올린 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소득 지원 쪽으로, 그러니까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구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층 그 말고 층에 대한 그 주거 지원, 그러니까 또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 아마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거는 이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청년을 위한 공급 정책이라든가 뭐 보조 정책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이제 대상이에요. 청년 중에서도 저소득층. 근데 그 저소득층이 대상인 그 공급 정책이 사실 소요보다 굉장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저소득층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 저소득층에 걸리진 않지만 부모로부터 도움받기도 어렵고 자기는 취준생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주거 곤란을 겪고 있는데, 또는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데 부모의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추지 못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러한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위치학의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물량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도 사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가 19만 원 정도인데, 사실 그것도 이 필요한 청년들의 이런 정책이 필요했던 청년들이 들어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다른 정책 유형으로 지금 이제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사는 채권이라든가 건설업자들이 이제 주택을 지을 때 승인을 받으면서 사는 채권이라든가 이런 국민주택 채권을 이용을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 기금을 통해서 이제 전월세 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버팀목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대출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시중 이자율이 한 3.5% 정도라 그러면 여기는 한 2%에서 한 2.5%, 그래서 한 1%포인트 정도 낮은 상태로 장기로 해주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청년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거는 대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청년들이 이제 대상이고, 또 뭐 근래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서 뭔가 그 이자를 제대로 이제 낼 수 있거나 이런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아직은 미흡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대출이 싸기 때문에 그걸 해볼 생각을 엄두를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기왕에 대출을 했는데 좀 싸니까 도움이 된다 이런 수준일 테니까 그게 이제 수혜 계층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대부분의 금융 지원 정책들이 그러면은 결국은 또 이제 돌아가는 게 이 막대한 주거비 부담을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일부 국가가 분담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정책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 2년 됐나요? 주거급여 이게 확대된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거급여도 이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주거급여 부분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의 소득 수준도 다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모 소득이 아주 낮고 본인 소득도 아주 낮고 이런 상태가 돼야만 이걸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차 대표님 얘기하신 그런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이 주거급여도 큰 혜택이 이제 안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복지를 더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주거급여는 그야말로 그냥 바로 이전되는 이제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 지출이 상당히 이제 크고 일반적인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으면서 이제 원가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교차 보조 형태로 이쪽 택지는 민간한테 팔고 거기서 남은 이익을 가지고 이쪽 공공임대에 이제 투입을 해서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주거급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냥 나가는 돈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큰 선은 아니고요. 말씀해 네. 주셨듯이 워낙 사각지대가 크고 그게 이제 연동되는 것들로 인해서 청년이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주거급여였다가 이번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데 이 급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그 기초수급자들을 네네. 대상으로 하는 그걸 이제 이렇게 묶어서 지원하던 것들을 예. 분야별로 풀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에서 하는 거라서 뭐 그래도 이제 확대되는 것엔 의의가 있죠. 네. 예, 두 분 정말 장시간 소중한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 정책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청년 주거 지원을 필요한 지점 뭐 두어 가지씩 우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최지희 대표님도 그렇고 김진희 교수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요약도 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우리 사회가 주거뿐만 아니라 청년을 바라보는 좀 빈곤했던 시설, 예를 들면 청년 문제는 청년 하면 그냥 대학생 아니면 저출산 시대니까 신혼부부, 그리고 뭐 이제 정책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멘토링을 하거나 정책 지원이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결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대가성이라든지 좀 한정되게 이런 청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삶이 실제로 어떻고 그래서 지금의 문제들이 대학생 신혼부부 뭐 사회초년생으로만 이렇게 대표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좀 정책으로 실제로 좀 디테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은 뭐 늘 청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또 장년이 되고 조금 또 지나면 중년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청장년, 뭐 중년, 노년까지 이르는 전체 그 생애 주기에 있어서 이 청년이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청년 스스로도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이런 청년들이 결과적으로 중장년이라든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불행한 주거 생활을 했던 것을 본다면 지금 당장의 주거 문제, 주거 빈곤을 해결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형성해서 주택 소유를 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실 정책 제안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6월과 7월 수도권과 부산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 500명의 주거 환경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관한 의사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연애, 결혼, 출산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을 하고 흔히 청년 시절의 가난을 낭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땀 흘려 번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성장 사회의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이 지옥고라고 불리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서 혼자의 힘으로 탈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년 주거 빈곤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 토크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